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은 투자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매매 신호를 제공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투자하는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국제정세는 충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전쟁 위기감에 높아지고 있지만 유로 달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보다는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가 시장의 관심을 더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산유국이 아닐 뿐더러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이란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점도 외환시장 안정에 일조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매파적인 행보를 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연준 고위 관계자들도 추가적인 기준 금리 인상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주 괴물급이란 평가를 받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결과에도 통화 완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세가 통화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지만 최근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퍼슨 부의장은 채권 수익률 상승에 따른 금융 여건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더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더라도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지난 5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연준에서 매파적인 위원으로 분류되는 일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미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줄었지만 국채 수익률 급등 원인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국채 금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매파적 시각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경제 연착륙을 위해 올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확률이 60%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금융시장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연준의 금리 정책에 미묘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11월과 12월의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각각 85.4%와 71.6%로 봤는데 일주일 전의 71.8%와 53.3%에서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미 국채 수익률은 두 달 만에 가장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안전 자산인 국채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익률은 하락합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금리 인상 효과가 있어서 달러 상승을 이끌었는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즉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미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것이 달러와 유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로화는 달러에 대해 반등을 이어갔는데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진단이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최소 1조 위안가량의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유로화 반등에 힘을 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채 수익률 상승이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제동을 걸고 따라서 달러는 상승 행진을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은 내년 중반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연구기관은 연준이 올해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말까지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비슷한 규모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공개됩니다. 고용 사정이 활발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시장 참가자들한테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중동 지역 무력 충돌이 인되면 미국제 수익률이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이번 달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크게 출렁였지만 상승세를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지난달 하순 이후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유로 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돌파에 성공한 만큼 유로 달러가 조정을 받을 때 121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해 줄지가 관심거리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꾸준히 상승하며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 유로 달러는 이 선을 돌파지도 여기에 막혀 뒷걸음질 치지도 않고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하고 상승세를 이어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경험적으로 저항선은 단번에 돌파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유로 달러가 두 번째 장애물인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도 돌파할지 아니면 주저앉고 하락 추세를 이어갈지 투자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도 유로 달러는 피보나치 되돌림 50% 부근에서 반등해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고 강하게 상승할지 아니면 잠시 쉬어갈지 유로 달러는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숨고르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25% 하락한 105.770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장중 한때 105.656까지 미끄러지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달러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의 완화된 통화정책 행보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러는 그동안 10주 넘게 쉬지 않고 상승해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차익 실현도 필요했습니다. 중동 지역 위기가 달러 수요를 불렀지만 시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보다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째 조정을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는 하락 추세 전환 패턴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